어두운 골목 끝에서 깜빡이던 니온 불빛 하나가 힘없이 꺼져버립니다. 한때 이 거리를 가득 메우던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셔터만이 쓸쓸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 서울 강남 청담동의 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100m가 넘는 줄이 골목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졌고 외제차들이 2중 3중으로 도로를 점령하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 줄의 끝에 있던 곳이 바로 전설의 나이트클럽 줄리아나 서울이었습니다. 하루 매출만 수천만 원을 찍었고 한 달이면 18억 원에서 19억 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예인도 재벌도 스포츠 선수도 일반인과 함께 줄을 서야 했을 만큼 이 공간은 밤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나이트클럽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 있고 유명 배우 부부와 골프 선수가 거주하는 고급 주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사라진 것은 이것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3년 동안 강남 밤문화의 상징이었던 리버사이드 호텔의 물라이트 클럽도 2014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유흥업소 매출은 3년 만에 처음 감소했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서울에서만 호프집 1300곳이 증발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때 이 나라의 밤을 지배했던 나이트클럽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몰락의 연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비극의 씨앗이 언제 뿌려졌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밤의 제국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은 누구인지 함께 들여다봅시다. 지금부터 불이 꺼진 무대 위의 잔해를 하나씩 걷어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80년대 후반 노래주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경제 성장의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춤추며 억눌린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호텔 나이트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고 이것은 곧 강남이라는 거대한 부의 상징과 만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강남 공동주택 가격은 1970년대 평당 30만 원 수준에서 1990년대에 이르러 평당 2천만 원까지 치솟았고 30년 만에 자산을 100배 가까이 불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자녀들이 현금을 들고 밤마다 청담동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줄리아나의 전성기는 강남 부동산 부흥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오렌지족이라 불리던 부유층 자제들과 유아파 청년들이 외제차를 몰고 뉴월드 호텔의 단코 선샤인 호텔에 보수 리베라 호텔의 클럽 아이를 순례하듯 돌아다녔습니다. 웨이터에게 팁을 얼마나 두둑이 쥐어주느냐에 따라 앉는 자리가 달라졌고 부킹의 횟수가 달라졌습니다. 국가부도 사태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에도 줄리아나만큼은 불야성을 이뤘을 만큼 그 시절 나이트클럽은 단순한 유흥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듯이 나이트클럽이라는 거대한 파티 역시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2000년대 중반 힙합 문화의 폭발적 확산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젊은 세대는 웨이터가 여성을 남성 테이블로 데려다주는 부킹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리를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이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과 충돌한 것입니다. 홍대와 이태원 일대에 등장한 클럽들은 나이트클럽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부킹을 기다리는 대신 DJ의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몸을 흔들었고 누군가가 중간에서 짝을 지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손바닥 위의 작은 화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소개팅 앱이 등장하면서 이성을 만나기 위해 굳이 시끄러운 나이트클럽에 갈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손가락 한번 움직이면 취향이 맞는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의 가장 강력한 존재 이유였던 만남의 기능이 주머니 속 전화기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마차 산업이 소멸한 것과 같은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2019년 초 강남의 한 클럽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던 클럽에서 폭행과 범죄 은폐와 경찰 유착 의혹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나이트클럽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클럽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 사건은 이미 기울어가던 나이트클럽 산업에
결정적인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균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를 덮친 감염병 대유행이 나이트클럽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백 명이 밀착해서 춤을 추는 나이트클럽은 감염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나이트클럽이 강제 휴업에 들어갔고 그 문을 다시 열지 못한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영업 제한은 자본력이 약한 중소규모의 나이트클럽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건물 임대료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매출은 영원이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감염병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넷플릭스를 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음악과 불빛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은 더 이상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문화와 혼자 노는 혼놀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굳이 비싼 돈을 내고 나이트클럽에 갈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회식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회식이 1차 식사에 2차 노래방에 3차 나이트클럽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해진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에서 적당히 먹고 9시에 헤어지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먼저 나가라고 눈치를 줄 정도로 짧고 가볍게 끝내는 회식이 당연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2024년 유흥업소 과세 매출이 5,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이런 변화를 숫자로 증명합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도 나이트클럽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요즘 20, 30대는 어두컴컴한 나이트클럽 대신 사진 찍기 좋은 라운지, 바를 찾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칵테일과 예쁘게 차려진 안주를 찍어서 사회 관계망에 올리는 것이 새로운 밤문화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넓은 무대에서 격렬하게 춤추는 대신 제자리에서 가볍게 몸을 흔드는 라운지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나이트클럽이라는 형태 자체가 시대에 뒤처진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임대료의 폭등도 치명타였습니다. 나이트클럽은 대형 공간을 필요로 하는 업종인데 강남을 비롯한 핵심 상권의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줄리아나가 있던 자리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들어선 것이 상징적입니다. 나이트클럽보다 공동주택이 훨씬 더 큰 돈을 벌어다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은 것도 호텔 측이 유흥시설을 고급 식당과 라운지로 재편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사라진 자리에 고급 스테이크 전문점과 와인바가 들어선 것은 이 시대가 원하는 밤문화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아있는 나이트클럽의 풍경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강남의 한 골목에 다시 문을 연 줄리아나에 가보면 손님 대부분이 40살에서 50살의 사이입니다. 20대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30대가 2명 정도이며 나머지 7여 명은 모두 40대와 50대입니다. 김현정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들은 조건반사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로 향합니다. 어느 회사의 차장, 부장, 사장으로 불릴 나이의 사람들이 20대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몸을 흔드는 풍경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처연합니다. 이 공간이 더 이상 현재의 문화가 아니라 과거의 추억을 파는 곳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맥주 서너 병에 과일 안주가 포함된 기본 세트가 5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가격은 전성기 시절과 비교하면 소박하다 못해 처량합니다. 한때 테이블 위에 양주병을 10병씩 세워놓고 힘자랑을 하던 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참혹합니다. 부산 서면과 대구 동성로와 대전 은행동에서 밤마다 불을 밝히던 나이트클럽들이 하나둘 간판을 내리고 그 자리에 무인 카페나 코인 빨래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0년 대전의 전설적인 명화나이트가 감염병의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았을 때 그 소식을 모르는 단골들이 택시를 타고 와서 굳게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이 몰락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성인 나이트클럽과 콜라텍이라는 변형된 형태가 살아남아 있기는 합니다. 40대에서 60대가 주로 찾는 이 공간들은 관광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성기의 규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이트클럽은 시대에 의해 도태된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세대 교체와 기술 혁신과
사회인식의 변화와 감염병이라는 외부 충격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5가지 파도가 동시에 덮친 결과입니다. 마치 빙하기가 공룡을 멸종시킨 것처럼 환경 자체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이라는 생물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현상이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런던의 나이트클럽 수는 2005년 대비 60% 이상 줄었고 전 세계적으로 밤문화 산업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방식과 즐기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시대에 나이트클럽이라는 형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줄리아나가 2025년에 다시 문을 연 것처럼 추억과 향수라는 감정은 여전히 강력한 소비 동기가 됩니다. 다만 그것은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과거를 소재로 한 새로운 경험의 판매에 가까울 것입니다. 매주 수백 명이 줄을 서던 그 시절의 나이트클럽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설레던 그 순간의 기억은 한 세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온 불빛 아래서 울려 퍼지던 그 음악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대가 바뀌었을 뿐이고 관객이 달라졌을 뿐이며 춤추는 방식이 변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씁쓸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밤의 첫 장을 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